안녕하세요. 어머나 사연입니다. 오늘은 같은 날 3명의 남자와 결혼을 약속한 결혼 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극적으로 각색한 허구입니다. 등장인물과 지명, 사건 전개는 모두 창작이며 특정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신혼집 창문은 꼭 남향이어야 해요. 아침 햇살이 들어와야 하니까요. 서윤 씨만 좋다면 난 다 좋아요. 난 그냥 당신이 옆에 있으면 돼요. 이 여자는 같은 날 3명과 결혼을 약속한 결혼 전문 사기꾼입니다. 가을볕이 부드럽게 내리쬐던 그날 오후 모델하우스는 조용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흘러드는 햇살이 실내를 은은하게 물들이는 가운데 서윤과 태우는 손을 꼭 잡고 견본주택의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이 방 너무 좋지 않아요? 드레스룸으로 딱이겠는데요? 태우는 소년처럼 들뜬 얼굴로 말했습니다. 눈빛에는 순수한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었고 그의 옆에서 서윤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좋네요. 이렇게 예쁜 집에서 살 수 있다면 꿈만 같아요. 그녀의 말투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은 진동을 울리며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고 그녀는 흘끗 화면을 확인한 후 곧바로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면엔 재영이라는 이름과 함께 내일 저녁 와인바 예약했어요 라는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더 나은 집을 위한 과정일 뿐. 어차피 이 집에 내가 살 것도 아니잖아.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태우는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빌트인 가전도 다 들어가 있네요. 우리 엄마가 이런 거 진짜 좋아하시는데. 하하, 자주 놀러 오시겠네. 서윤의 미소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럼 시댁이랑 자주 왕래해야겠네요. 제가 잘할게요. 정말 고마워요. 서윤 씨가 제 곁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모델하우스를 나서며 태우는 주머니에서 청첩장 샘플 2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디자인은 이 2가지 중에 골라보세요. 부모님께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날짜도 곧 확정하죠. 서윤은 가방 안쪽에서 다른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재영과 함께 예약한 웨딩 촬영 계약서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머릿속으로 일정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태우와 모델하우스, 내일은 재영과 와인바, 주말엔 도훈과 오피스텔 계약. 이 남자들 다 착하고 순진해. 그게 문제야. 나를 너무 쉽게 믿어버린다는 거. 태우는 근처 카페로 그녀를 데려갔고 따뜻한 라떼를 2잔 주문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전세금 일부 빼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윤 씨 부담 안 드리게 계약은 제 명의로 할게요. 서윤은 감동한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우 씨 정말 고마워요. 태우 씨 같은 사람 흔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속으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없긴 왜 없어. 셋이나 더 있어. 그리고 당신은 그 중에서도 제일 만만하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영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한 뒤 곧이어 도훈에게서 온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서윤 씨,
어제 말씀하신 오피스텔 매물 확인했습니다. 계약 서류 보내드릴게요. 혹시 제 명의로 진행해 드릴까요?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리듯 올라갔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나도 잘 모르겠어요. 누구도 나한테 진짜 사랑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그냥 생존 방식일 뿐이죠.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아람이었습니다. 어디야? 또 그 사람이랑 있어? 태우? 재영? 아니면 도훈? 그냥 일 보고 있었어. 왜? 뭐 중요한 거라도 있어? 아람의 한숨이 깊게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넌 아무것도 몰라. 나 이 모든 걸 위해 여기까지 왔어. 나한테 돌아갈 집도 지켜줄 사람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있어. 내가 만드는 거야. 내 집, 내 신혼집.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혼집, 그 꿈의 공간은 태우의 것이든 재영의 것이든 혹은 도훈의 것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그녀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도심 속에서도 유난히 조용한 이태원의 고급 와인바, 적당한 조명 아래 은은한 재즈가 흐르고 있었고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서윤은 이재영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분위기 좋네요. 여기 제가 아끼는 곳이에요. 조용해서 좋아요. 사람 목소리가 음악보다 잘 들리는 데가 드물거든요. 이재영은 단정한 수트를 입고 있었고 왼손 약지엔 아직 빠지지 않은 반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이혼남이라 말했지만 서윤은 그 진실을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업한 지 7년 된 치과 원장이었고 고급 외제차에 전셋집 아닌 자가 아파트 소유자였으니까요. 사실 맞선 본 날 좀 당황했어요. 서윤 씨가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요. 서윤은 부드럽게 웃으며 와인을 입에 댔습니다. 저도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상하게 편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형식적이면서도 절묘한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이재영은 상대를 사로잡기 위한 계산된 친절을 내보였고 서윤은 그 안에서 빈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휴대폰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화면엔 도훈이라는 이름과 함께 계약금 송금 완료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화면을 끄고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집은 어느 동네 생각하세요? 사실 아버지 묘가 있는 곳 근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 말에 이재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중개사에게 알아보라고 할게요. 위치랑 예산만 알려주세요. 웬만한 조건은 맞출 수 있어요. 서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재영은 단순히 감정이 아닌 보장을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 냄새를 안 내면서도 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감정을 돈으로 감싸는 기술, 그게 진짜 고수지. 와인바를 나와 걸어가는 길, 이재영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진심이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따뜻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재영의 말에 서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에도 머릿속으로 계산 중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재영 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하려면 먼저 확신을 줘야 했다.
약혼식 날짜를 슬쩍 제안해야 할까? 아니면 병원 홍보 브로슈어에 그녀 얼굴이 들어가도록 요구할까?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등기부등본은 흔들리지 않아.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영 씨, 저 사실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쪽과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유는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지우며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전략이야. 난 이걸로 나만의 집을 가질 거야. 누가 뭐래도 내 방식대로. 서랍을 열자 청첩장 견본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태우의 것, 재영의 것, 아직 도운 것은 디자인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영의 이름이 적힌 견본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아람이었습니다. 지금 몇 명이야, 서윤아? 나 솔직히 무서워. 무서우면 멀리 떨어져. 내가 뭘 하든 넌 모른 척 해줘. 그 사람들이 널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 나도 예전엔 그랬으니까. 그만하자. 너도 잘 알잖아. 누군가에게 기대면 망가지는 거. 난 다시는 안 그래. 전화가 끊긴 후 서유는 조용히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재영과 볼 오피스텔 도면을 꺼내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계획이야. 내 생존 방식? 남자들은 사랑을 말하지만 나는 공간을 만든다. 나만의 신혼집을. 늦은 밤 서유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였고 그 속에는 자신이 끌어안고 있는 거짓말들이 무수히 섞여 있었습니다. 메시지 창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태우, 재영, 그리고 도훈. 그때 카카오톡 알림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태우였습니다. 내일 퇴근하고 시간 괜찮아요? 어머님이 고른 한복 샘플 보여드리려고요. 서유는 답장을 쓰다 말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가에 피로가 스며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묘하게 쿵쾅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우는 서윤의 집 근처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고르셨어요. 전통적인 느낌 좋아하신다네요. 사실 어머니 서윤 씨 되게 마음에 들어 하세요. 서윤은 그 말을 듣고 가볍게 웃었지만 속은 불편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늘 불쾌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과거 양부모의 강압적인 태도와 차가운 말투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고맙네요. 저도 어머님 뵈면 잘할게요. 하지만 태우는 그녀가 휴대폰을 자주 확인한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태우는 무심코 그녀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익숙지 않은 남성 이름이 몇 개 보였고 메시지 내용 일부가 알림창에 드러났습니다. 계약은 다음 주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등기 이전은 제 명의로 맞추겠습니다. 태우는 그대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의심은 곧 스스로 억누르고 말았습니다. 서윤 씨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결혼 앞두고 그러는 거야. 서윤이 자리에 돌아오자 태우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었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무것도요. 그냥 내가 너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어서요. 그 말에 서윤은 다시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편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모든 걸 들킨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도훈과의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서윤 씨, 이번에 본 오피스텔 괜찮던데요?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위치도 강남권이라 투자 가치 있어요. 전 재계약도 고려하고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진행해요. 필요한 서류는 제가 준비해 둘게요. 통화를 끊고 서윤은 다시 청첩장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재영의 버전이었습니다. 식장은 호텔로 잡혀 있었고 사진 촬영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첩장 위에 손을 올리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걸 유지하려면 실수하면 안 돼. 완벽하게 움직여야 해. 누구 하나에게라도 틈을 보이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야. 그 순간 김아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오늘 태우랑 있었지? 재영한테는 뭐라고 했어? 출장 준비한다고 했어. 도훈은 아직 몰라. 계약만 하면 될 거고. 그렇게 매끄럽게 되겠어? 오늘 태우 표정 뭔가 이상하던데. 태우는 나 못 의심해.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직은. 아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넌 그 사람들 중 누구 하나라도 진심으로 좋아한 적 있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긴 전화기 너머로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각자의 계약 진행 상황과 대화 내용을 정리한 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느 날 얼마를 입금했고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감정에 빠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구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태우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약혼자의 외도 확인 방법, 결혼 사기 전조. 그는 검색을 하다 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믿자. 내 사랑을, 서윤 씨를. 하지만 의심은 이미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서윤의 아파트 거실 한복판. 정갈하게 정리된 식탁 위엔 3가지 디자인의 청첩장이 나란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태우와의 전통 한지 스타일, 또 하나는 재영과의 고급 호텔 청첩장, 마지막은 아직 이름이 비어있는 도훈의 미완성 샘플이었습니다. 서윤은 이 모든 걸 바라보며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깊이 나를 믿을까? 아니지, 누가 더 많은 걸 줄 수 있을까? 그 순간 재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윤 씨, 이번 주 금요일 괜찮아요? 호텔 식장 예약 가능하대요. 사진 촬영도 그날 맞춰두면 딱 좋을 것 같아서요. 서윤은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딱 그날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빠르게 일정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우였습니다. 태우 쪽에서는 이미 양가 상견례를 마친 상황이었고 어머니는 웨딩 드레스 투어까지 예약을 맞춰둔 상태였습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뭔가 하나를 정리할 시간이 왔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태우와의 식사 자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스테이크가 메인인 코스 요리. 분위기는 따뜻했고 태우는 여전히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어머니가 이 드레스샵 정말 좋다고 하셨어요. 우리 다음 주쯤 예약해서 같이 가요. 서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문을 열었습니다. 태우 씨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결혼 날짜 조금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가족 쪽이 좀 복잡해서요. 아버지 쪽 친척들과 갈등이 있어서 지금 식장 확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태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 씨, 무슨 일이에요? 그냥 가족 문제만은 아니죠? 정말이에요. 지금은 조금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태우의 눈빛에 처음으로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비쳤습니다. 그는 말없이 수저를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나 바보는 아니에요. 그 말은 칼날처럼 서윤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도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오피스텔 계약 그쪽 명의로 부탁드릴게요. 서류는 제가 준비해 둘게요. 몇 분 뒤 도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대돼요, 서윤 씨. 이번 계약 끝나면 진짜 우리 시작인 거죠? 그 문장을 본 순간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받아든 상자 안에는 재영이 주문한 웨딩 촬영 드레스 샘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손으로 쓴 쪽지가 있었습니다. 서윤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 드레스가 어울릴 거라 생각했어요. 예쁜 날 우리 사진 많이 찍어요. 재영 드림. 서윤은 그 쪽지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피곤함과 복잡함이 뒤섞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탁자 위 3개의 청첩장을 다시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를 접어야 할 수도 있겠어. 아니, 접는 척이라도 해야겠지. 지금은 바로 그때 김아람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나 아까 태우 봤는데 완전히 멍한 얼굴로 걸어가더라.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람아, 너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잖아. 지금은 나 혼자 가야 돼. 누구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조용히 끝나진 않을 거야. 그럼 시끄럽게 끝나겠지.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야. 전화가 끊기고 서윤은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도훈의 오피스텔 계약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쳐들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이 도훈 명의로 진행된 오피스텔 계약서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은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서초구 한 중소형 경찰서 강력 3팀의 사무실 형사 조연수는 책상 위에 놓인 사건 제보서를 찬찬히 읽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성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입금했고 이후 연락이 뜸해졌다. 청첩장도 받았지만 갑자기 식이 연기됐고 이후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걸 목격했다. 조연수는 문장을 천천히 반복하며 읽었습니다. 제보자는 박도훈, IT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3개월 전 한 소개팅 앱을 통해 한서윤이라는 여성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사기인지 아니면 진짜로 무언가 얽힌 건지. 조연수는 컴퓨터를 켜고 한서윤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각기 다른 주소지, 직업, 연락처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팀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단 잠실 쪽 주소지부터 확인 들어가자. 이거 단순히 연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날 오후 조연수는 민간인을 사칭하지 않고 정식으로 서윤의 주소지 중 하나인 잠실동의 아파트에 들렀습니다. 인터폰으로 연결된 모니터 앞에 선 서윤은 문 밖에 선 형사의 명함을 보고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최근 박도훈 씨와 관련해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서윤은 문을 열었지만 표정은 최대한 무심하게 유지했습니다.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차가운 회색톤 인테리어 속에서 서윤은 티포트에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눈에 띄는 액자 속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장엔 한복 차림의 커플 사진, 다른 하나엔 호텔 배경의 웨딩 촬영 사진 시안이 있었습니다. 테이블엔 반쯤 접힌 청첩장 서류가 흘끗 보였습니다. 박도훈 씨와는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소개로 만났고 서로 좋은 감정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엔 좀 소원해졌어요. 조연수는 그녀의 대답 하나하나를 정리해가며 메모했습니다. 혹시 다른 분과도 결혼 약속을 하신 적 있으세요? 서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도훈 씨와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끝났지만요. 혹시 다른 청첩장도 준비 중이신가요? 그건 그냥 샘플이에요. 예전에 지인이 결혼할 때 보여준 디자인이에요. 조연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는 순간 그는 문 뒤로 쌓여있던 택배 상자 위에 놓인 또 다른 청첩장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박도훈의 이름이 아닌 정태우 그리고 이재영의 이름이 인쇄된 종이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기억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조연수는 곧바로 사건 리포트를 정리하며 팀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문제 아니야. 이 여자 최소 3명 이상의 남자에게 결혼을 약속했어. 그리고 각자에게 돈을 받았지. 결혼 빙자 사기 연쇄적으로 반복됐네요. 이건 더 캐내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드러난 것보다 더 있어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그날 정태우는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다급한 손길로 컴퓨터 앞에 앉아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서윤, 청첩장 사기. 그러다 한 온라인 카페 게시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이 여자 아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정장 차림으로 한 남자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서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남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댓글엔 이 여자 나랑도 결혼 약속했었음, 피해자 단톡방 운영 중이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태우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글쓴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이 사람 이름도 한서윤인가요? 답장은 곧바로 왔습니다. 네. 치과의사 이재영 씨와도 엮여 있었어요. 병원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줬다더군요. 그 순간 태우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감정이 전부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조연수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한서윤이라는 사람에 대해 신고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그 시각 서윤은 이재영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웨딩 촬영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드레스를 고르고 메이크업을 받으며 거울을 바라보던 순간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도훈에게서 온 문자가 도착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어때요? 오피스텔 열쇠도 드릴 겸요.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답장을 쓰려다 이내 멈췄습니다. 뒤이어 이재영이 나타났습니다. 서윤 씨, 오늘 정말 예뻐요. 이 사진 오래 간직할 거예요. 서윤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미소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복잡한 일정표와 감정의 균열이 동시에 파고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이재영은 스튜디오 앞에서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느낌이에요. 서윤 씨는 제 삶의 마지막 기회 같은 사람이에요. 서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간이 따끔하게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튜디오를 나서며 고개를 돌렸고 뒤따라오는 이재영의 표정을 확인한 뒤 처음으로 죄책감 아닌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태우는 형사 조연수와 함께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태우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 여자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더군요. 청첩장도 약혼식도 전부, 심지어 돈까지 다 가짜였어요. 조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우의 손에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제보자의 진술서였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명입니다. 아직 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태우 씨가 오늘 신고해 주신 덕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연수는 팀원과 함께 사건 정리를 시작했고 수사 대상자 명단엔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굵은 글씨로 적혔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재영은 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 통보를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서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음만 이어졌습니다. 불안함이 퍼졌습니다. 전화를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서윤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서윤 씨 맞으시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동행해 주시겠어요? 현관 앞에서 조연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정태우 씨가 이 모든 걸 시작했습니다. 이젠 끝내야 할 때입니다. 서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닫고 천천히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당황이 아닌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편엔 여전히 청첩장 샘플과 계약서가 흩어져 있었고 식탁 위엔 뜨지 못한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인가 보다. 그녀는 조용히 손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서윤이 검찰청 수사관들과 함께 집을 나선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둠은 짙었고
거리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녀가 구치소 대기실에 도착하자 조연수 형사는 이미 대기 중이었습니다. 한서윤 씨, 이곳에 있는 동안 성실히 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은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는 그녀에게 몇 장의 사진을 건넸습니다. 각기 다른 남성과의 청첩장 사진, 오피스텔 계약서, 입금 내역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태우가 제출한 피해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부인하실 겁니까?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를 믿었어요. 사랑한다고 했죠. 저는 그 믿음을 이용한 것 뿐이에요. 조연수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 법정에서 밝혀야 할 겁니다. 그날 밤 서윤은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침대 위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양부모는 그녀에게 냉정했습니다. 입양된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그 어떤 감정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언제나 사랑받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외모, 말투, 표정, 모두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자 그녀는 그 전략을 사회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결혼, 약속, 그 모든 감정을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검찰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서윤은 묻는 말에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섞이지 않았고 어떤 질문에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재영 씨와의 관계는 언제부터였습니까? 4월 2일. 소개팅 주선자가 연결해줬어요. 정태우 씨에게서 받은 금전 내역은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 검찰은 수첩에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연수는 옆방에서 그녀의 진술을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후회가 없어. 죄책감도 없어. 단 하나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만 있어. 그 시각 재영은 병원 진료 중에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윤과 연락이 끊긴 지 이틀째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병원 밖으로 나와 직접 서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은 텅 비어 있었고 경비 아저씨는 그에게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여자 어제 경찰에 잡혀갔어요. 사기 혐의로. 재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뒤지다가 결국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서윤 씨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반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당신도 당했군요. 나도 돈 다 날렸어요. 우리 피해자 단톡방 있어요. 초대해 드릴까요? 재영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 사람이 이제는 경찰에 체포된 범죄자였습니다. 조연수는 취조를 마친 뒤 독방으로 돌아온 서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후회 안 하십니까? 누구 하나 진심으로 사랑한 적은 없었어요? 그 순간 서윤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태우. 그 사람은 진짜였어요. 그래서 더 미안했죠. 밤이 깊어지자 독방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윤은 이불을 덮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난 정말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걸까? 그녀의 눈가엔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따스한 봄 햇살이 창문 너머로 쏟아지던 어느 아침, 구치소 내 교정 프로그램 강의실에서였습니다. 한서윤은 정리된 머리에 얌전한 수의를 입고 책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화 교육 중 가족관계 회복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누군가를 위해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강사의 말에 서윤은 문득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작고 여린 손을 가졌던 그 아이, 민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교도관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김아람이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 아람은 예전보다 말라 있었고 눈매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을 보자마자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민서 봤어. 그 아이 지금 좋은 분들한테 입양됐어. 그리고 자꾸 내 얘기를 해. 엄마 보고 싶다고. 서윤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기억한다고? 응. 아직도 내가 좋아했던 동요 부르더라. 동화책도 그때 우리가 같이 읽던 거. 그날 밤 서윤은 독방 침대에 앉아 민서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엄마는 지금 아주 늦은 공부를 하고 있어. 그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엄마는 그걸 잘 몰랐거든. 내가 다시 나를 기억해줘서 고마워. 그거 하나로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 며칠 뒤 민서가 있는 양육기관에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아이의 글씨로 적힌 삐뚤빼뚤한 문장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혼자예요. 근데 나 괜찮아요. 엄마도 울지 말아요. 나 기다릴게요. 나중에 만나면 같이 동화책 읽어요. 그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서윤은 처음으로 밤새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맺혀있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후 서윤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자진 신청했고 교도소 도서관 사서 보조로 활동하며 하루하루를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누군가를 잃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녀는 아주 늦게서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정태호는 작은 교회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는 오래 알고 지낸 직장 동료였고 함께 걷는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윤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움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회사를 정리하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창업 멘토링 활동을 하며 자신이 겪은 경험을 다른 창업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실도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도 말입니다. 이재영은 병원을 계속 운영하며 주말마다 무료 검진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여전히 치유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그 온기는 환자들에게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윤이었습니다. 형기의 절반을 채운 지금 그녀는 면회실에서 다시 한번 민서를 만났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아이가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서유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일기장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살아보고 싶어졌어. 사랑이 결핍된 삶은 때로 사랑을 파괴한다. 하지만 진심은 늦게라도 다시 사람을 살린다.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